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상무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지난주에 딱 이 시간이었어요. 코스피 2,900선까지는 무난하게 오름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좀 견고한 탄력을 자랑했는데요. 오늘장에서도 중동 리스크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 세우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. 현 시점에서는 상승 속도가 조금 더뎌질까요? 아니면 그래도 굳건하게 유동성 장세이니만큼 상승 탄력을 또 시원하게 발휘해 줄까요?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렇지만 지금 대선 끝난 지 2주 만에 이제 거의 코스피 3,000포인트까지 근접을 좀 했는데요. 약간 절대 저평가 상태는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 PBR, 장부가 대비 주가 비율로 해서 PBR 1배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금 PBR로 1배 정도 되는 수준의 주가가 한 2,950포인트대이고요. 그리고 지난 4월 9일 날 저점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0%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는 좀 상승 속도는 약간 좀 더디게 좀 둔화가 되어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코스피 밴드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증시 부양이 이뤄진 해외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. 이 K증시 밸류업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건은 우리 상무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사실 해외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대선 끝나고 이렇게 2주 만에 주가가 거의 9%, 10% 이렇게 올랐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례적이죠.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로 보면은 이제 독일 증시가 올해 들어서 한 20% 정도 주가가 올랐잖아요. 근데 이제 2월 20일 날 이제 독일 총선이 끝났고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재정 정책의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총선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트럼프의 이제 상호 관세 정책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이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 상승 속도가 좀 더뎌지는 그런 모습인데요. 저희도 지금 이제 대선 끝난 지 이제 2주째, 딱 2주째인데 아마도 초기에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반영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점진적으로는 좀 속도는 좀 조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좀비 기업들, 부실 기업들에 대한 정리가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이제 상법은 개정안이 굉장히 좀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복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은 상당폭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. 저희가 2022년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복 상장 기업들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딱 한 10% 정도가 되는데 지금 딱 그 정도 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복 상장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상장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우량 기업 위주로 좀 소위 말하는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밸류업을 위해서는 중복 상장을 축소해야 하고 또 이제 관련한 부실 기업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리 지금 나아진 건 없어요. 그러기에도 아직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고 여전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%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지수가 이 정도의 레벨단에 올라와서는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키를 쥐고 있는 건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배경 조건이 반드시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예,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결국 정책의 방향성
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식시장에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돈을 재정을 풀고 뭐 은행에서 대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돈들이 결국은 이제 실물적으로 잘 돌아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좀 건전한 주가 상승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저희가 좀 꼭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지금 너무나 안 좋은 그 내수 경기가 최악을 좀 벗어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자금인데요. 오늘과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가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머징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과 관련된 ETF로는 자금이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외국인의 자금 측면에서의 어떤 유동성 기대는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책과 유동성을 꼽아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오늘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이 매수량이 지금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. 보면 그동안 조방원 쪽으로 좀 에너지가 쏠렸던 것에 비해 오늘장을 보면 또 외국인이 매도는 했지만 전차 군단은 샀어요. 삼성전자, 현대차 같은 굵직한 자동차와 반도체를 샀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수 레벨이 올라오니 많이 올랐던 조방원을 팔고 주도주의 좀 손바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아직까지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최근 들어서 그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뭐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죠.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편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저희가 자동차나 반도체 모두 좋아지려면 결국은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수출이 나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수출주가 지금 현재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주도주가 바뀌는 구간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뭐 기존의 주도주가 갖고 있는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 쪽으로 좀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.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흐름이 아주 지속되기는 쉽진 않을 거고 지금 그래도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조선, 방산 뭐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의 약간의 어떤 그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 맞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중동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외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담지는 않겠네요.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뭐 약점이죠.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도 사실은 뭐 물가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른다고 했을 때의 피해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네. 뭐 봉쇄됐을 경우에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저희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좀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계속해서 숫자가 찍히는 조방원을 주목해 봄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좀 주목하시는 새로운 부상할 섹터가 있는지 어떤 섹터 좀 상무님은 집중해서 지켜보고 계세요? 네,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이제 주식시장을 이끄는 두 요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과 유동성이기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이제 내수주 쪽에서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은행, 증권 이런 금융주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최근 들어서 뭐 은행주, 증권주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. 뭐 한 2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뭐 10% 이상 업종 기준으로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.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PBR이나 시장 대비해서 어떤 PER 레벨로 봤을 때는 낮은 편입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남아 있다.
그리고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가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도 자연스럽게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은 남아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수주 안에서도 증권주와 금융주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. 상승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의 속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또 오늘장 제시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